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700만 명까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지사들도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은 성인용 백신보다 늦은 내년 가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곧 하원에서 가결한 후 백악관과 최후談判을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3,300만 노년층에게 $200짜리 처방 약값 할인 카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30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 응답자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00만 명까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지사들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주리 주지사에 이어 랄프 놀덴 버지니아 주지사 부부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놀덴 주지사는 무증상이나 아내는 미약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재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700만 명,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기며 미국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 사망자가 4월 하루 2,000명 이상에서 7월 초 하루 463명으로 감소하다가 경제활동 재개 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지사들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 랄프 놀뎀 주지사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놀뎀 주지사는 증상이 없고 아내는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뎀 주지사는 트위터에 수요일 저녁 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부부가 PCR 비강 면봉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퍼스트레이디는 미약한 증세를 보이고 놀뎀 주지사 자신은 무증상 상태지만 10일간 자가격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오하이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7월엔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8월까지 매일 평균 1,000명 이상 사망하던 추세에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인구 밀집 지역이 강타당하며 8월 말과 9월 중서부 전역에 코로나로 인한 핫스팟이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주 1일 신규 확진자가 18.8% 감소하고 1일 신규 사망자가 20.6% 감소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테스트 검사 비율은 17.5% 올라갔으며 양성률은 4.6%로 보고돼 타 지역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버지니아 주지사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다시금 비상사태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도 아내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놀뎀 주지사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하루 뒤 테스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놀뎀 주지사는 코로나19는 실제적이고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며 나와 이웃을 위해 심각하게 여기고 주의해 주길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은 성인용 백신보다 늦은 내년 가을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먼저 저용량 투여 시험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량 시험으로 넘어가 나이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전 국민 백신 보급이 내년 4월로 전망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은 성인용 코로나19 백신보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어른의 경우 내년 여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어린이들은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성인에 비해 9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 체계가 훨씬 젊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진은 지난 5월 몬테피오레 아동병원 등에 입원한 24세 미만의 코로나19 아동 청소년 환자 65명과 성인 코로나19 환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학술지 사이언스 중계의학에 발표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워프 스피드 작전 등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백신이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신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험도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백신 작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조심스러운 건데, 예를 들어 어린이는 기도가 성인보다 작고 성인들에게 무해한 낮은 수준의 염증에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홍역, 소아마비, 파상풍을 포함한 다수의 백신도 어른을 대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만 10대 청소년들부터 시작해 점차 더 어린 아이들에게로 시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모든 미국민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가능하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최근 발표한 한편, 어린이 코로나19 백신은 성인용 백신이 나온 뒤 약 1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입하는 백신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안전하고 세밀한 검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곧 하원에서 가결한 후 백악관과 최후 담판을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안을 2조 달러 아래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곧 협상이 재개되고 타결돼 10월 중에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곧 최후 담판을 벌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조 2천억 달러 내지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연방 하원에서 가결할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가결했던 히어로스 법안의 규모 3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내린 2조 4천억 달러를 언급했으나 법제화를 책임진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새 법안을 하원에서 다시 가결하려는 의도는 백악관 공화당안과의 절충에서 기준점을 삼으려는 동시에 최종안에서는 2조 달러 아래로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후 담판에서는 2조 달러 안팎에서 타협점을 찾아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민들과 비즈니스 업체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10월 중에는 확정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를 공식 내걸고 백악관이 1조 3천억 달러 내지 1조 5천억 달러를 제시하면 그 중간선인 1조 7,500억 달러에서 1조 8,500억 달러 규모로 타협할 수 있게 됩니다. 총 규모가 2조 달러 안팎에서 타결되면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과 2,700만 실직자, 중소업체들과 항공업계, 식당업계, 지역정부 등을 지원하는 구호 조치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에서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는 미국민 직접 지원으로 1억 7천만 명이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4인 가정 3,400달러씩을 10월 14일이나 21일부터 입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700만 실직자들은 주당 500달러 안팎으로 부활되는 연방실업수당을 연말연시까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아 사업체와 고용을 유지하는 PPP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렌트비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도록 연방 차원에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3,300만 노년층에게 $200짜리 처방약과 할인카드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300만 메디케어 가입 노년층에게 $200씩 지원하려면 66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년층 표심 잡기를 겨냥한 듯한 메디케어 처방약값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시니어들에게 메디케어 처방 약값을 지원하기 위한 $200짜리 카드를 수주일 안에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누구도 이 같은 카드는 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나는 항상 우리의 훌륭한 시니어들을 돌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전에 우송할 것이라고 약속한 $200짜리 메디케어 카드는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는 노년층 3,300만 명에게 제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300만 명에게 $200씩 지원하려면 66억 달러가 들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 카드로 불리고 있어 메디케어 가입 노년층들이 처방 약값을 내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는 올해 기본인 파트 B의 월 보험료로 연소득계인 87,000달러, 부부 174,000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경우 144달러 60센트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파트 D 처방약값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월 보험료는 따로 내지 않고 있고 보통 건당 $10 정도의 코페이먼트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200짜리 카드를 제공할 경우 3,300만 노년층들이 처방 약값에 코페이먼트를 내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노년층 3,300만 명에게 $200씩 제공하는 데 필요한 66억 달러를 어디서 끌어다 쓸지 불분명해 백악관이 아직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새로운 예산으로 충당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승인받은 예산에서 끌어다 쓰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메디케어 가입자들 중에서 처방약을 이용하는 파트 D 이용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300만 명보다 1,000만 명이나 더 많은 4,300만 명이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에 종료되는 센서스는 현재 미국 내 95.4%가 인구조사에 참여했고 아직 600만 가구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적극적인 인구조사 참여가 향후 10년간 지역사회에 지원되는 자금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응답자들의 막바지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종료일이 앞으로 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미국 내 가구의 95.4%가 참여율이 집계됐고 이는 아직 600만 가구 이상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구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향후 10년간 주요 공공 프로그램,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원되는 향후 10년간 자금을 결정하는 만큼 미응답자들의 참여를 센서스국이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시골과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부족 영토 거주자, 노숙인을 집계하기 위한 특수 운영 방식 수행 등을 포함해 미국 내 모든 사람을 집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구조사원은 미응답 가구를 방문하고 있지만 미응답 가구들은 영어 외에 12개의 언어로 제공되는 인터넷 2020census.gov, 전화 또는 우편으로 자가 응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구조사국은 59개 비영어권 언어로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미국 내 사는 모든 사람의 연령, 국적, 시민권 상태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신분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아직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구조사원이 연락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휴대폰 또는 집 전화로 연락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인구조사국이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응답 가구에 직접 전화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센서스 결과에 따라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석수가 결정되고 1인당 할당되는 수천 달러의 연방 정부 기금이 영향이 미칩니다. 매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6,75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이 주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만큼 응답률이 저조하면 향후 10년간 한인사회는 물론 소수계 사회에 공정하게 정부 예산안이 배분되지 않을 수 있어 센서스국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가계 재정도 파탄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내할 돈은 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의 그 재정 부채 같은 것을 줄여보거나 또 탕감받을 수 있을지 크리스나 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 특히 사업이 문을 닫았거나 또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소득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되거나 렌트비를 내야 되거나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은 닫았는데도 그 리즈 비용은 또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뭐 지원책도 있지만은 어려운 게 뭐 상당히 지금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비 같은 것을 못 냈을 때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빚이랑 리스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분들은 크레딧 카드 연체가 되고, 일단은 일을 못 나가시니까 furlough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잡을 더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상황이 바뀌는 만큼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local bill도 local bill이지만 federal bill 쪽에서도 이제 많이 우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런 빌들이 지금 이제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퀄리파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지금 당장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랜드로드면 랜드로드, 크레딧 카드 컴퍼니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 해가지고 우리가 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소득은 떨어졌는데 내야 될 뭐 크레딧 카드나 미니멈 페이먼트 내기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선은 납부를 뭐 유예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구호 대책이 좀 있나요? 그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조금 더 너그럽게 defer payment, minimum payment을 defer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지금 내고를 했을 때에 그 페이먼트를 나눠서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은 그렇게 지금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조언을 주시는 분야가 있다면은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좀 파산은 조금 더 너무 좀 가격, sort of extreme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채무의 빚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일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좀 recover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debt negotiation이에요. 그래서 debt negotiation이라는 건 내가 이제 credit card bill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불의 빚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빚에 대한 거를 파산은 안 하고 조정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stallment payment, 그 다음에 이제 pennies on the dollar, 그러니까 10만 불이면은 예를 들어서 3만 불을 내드리게끔 해드리면은 그 대신 이제 그거랑 bankruptcy의 큰 차이점은 debt negotiation 할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아무리 installment payment을 하더라도 우리가 갚아가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bankruptcy 보통을 했을 때는 chapter 7 같은 경우에는 있는 빚을 다 탕감을 받는 거고요. 네. 10만 불이 이제 개인 부채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 쓴 거라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빚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만 불 정도로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회사마다 또 이제 그 사람 크레딧 체크도 하고 asset 체크도 하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고 인컴이 얼마나 되고 얼마큼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한 분 중에 한 30만 불 빚이 있었는데 3만 불에 해결해 드린 분도 있으세요. 네.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이 빚 부채 조정을 받으면 이제 크레딧 점수가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건데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쓴 경우에는 어차피 벌써 그 스코어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그 부채 조정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파산을 했다가 하면은 뭐 7년인가 10년인가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크레딧 점수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부채 조정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다시 또 회생을 해서 크레딧 점수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이제 분할 납부를 해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bankruptcy를 해도 사실은 물론 그 뭐 7, 8년 그렇게 정도 안 걸리고 bankruptcy를 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가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다시 bankruptcy를 몇 년 동안 못 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융자 프로그램도 보면은 한 3년 안에 또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2, 3년 안에 벌써 크레딧 카드 다 쓰시고 또 집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도 또 사시고 하시니까 내가 빌려서 잘 갚기만 하면은 저기 크레딧은 괜찮아지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지금 그 bankruptcy를 하신다든지 지금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보다는 지금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게 더 큰 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채무 조정과 파산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뭐 우선은 채무 조정부터 시도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제 파산 법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조언을 주신다.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채무 조정을 원하셨다가도 bankruptcy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컴이 없으시거나 목돈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채무 조정을 받으셔도 그 돈을 내시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bankruptcy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컴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서 bankruptcy는 하시기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는데 뭐 paid off 된 집이라든지 에퀴티가 있다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캐시아웃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채무 조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일단은 채무 조정을 받아서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조금이라도 좀 있느냐 거기에 좀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